교수님, 세계 최고의 문자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 작은 나라에서 나왔다고요?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터진 충격적인 발표. 단 일주일 만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모든 알파벳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UN 언어문화위원회가 비밀리에 세계 공용 문자 지정 검토 중. 영어권 국가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알파벳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앤더슨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언어학 센터에서 책임 교수로 일하고 있죠. 언어학을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불과 5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건 제게 언어적 깨달음의 순간이었고 지금은 제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문자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인간의 사고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해왔죠. 하지만 한글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진 문자가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프린스턴 캠퍼스의 늦은 밤, 저는 연구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에는 여러 문자 체계의 학습 곡선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높게 솟아 있었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제가 평범한 연구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의 지식 접근성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문자 체계 샘플들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한글로 쓰인 문서를 오래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서서 캠퍼스 야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깨달음과 미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제 연구 결과를 의심했고 심지어 제 경력에 위협이 될 정도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조금씩 한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저는 인류 역사상 모든 주요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문자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떤 문자가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일까?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는 뭘까? 이런 질문들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죠.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보여주는 차트와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자원자를 모았어요. 다양한 언어권 출신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문자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키릴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한글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자들은 무작위로 그룹에 배정되어 6개월간 특정 문자를 배웠습니다. 실험 설계를 설명하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그룹에게 똑같은 학습 환경과 시간, 교육 방법을 제공했어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오직 문자 자체의 학습 효율성이었거든요. 초기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라틴 알파벳이 약간 앞서고 데바나가리와 키릴 문자가 그 뒤를 따랐죠. 한자는 예상대로 학습이 가장 느렸고요. 그런데 3개월 차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글 그룹의 학습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거죠. 제 연구실에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기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고 한 달 안에 간단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그들은 다른 문자 그룹보다 평균 5배 많은 단어를 습득했습니다. 연구실 창문을 통해 캠퍼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이 발견의 중요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맴도는 안개와 멀리서 들려오는 종탑의 종소리가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디지털 기기에서의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였어요. 한글 학습자들은 모국어 타이핑 속도의 85%에 도달한 반면 다른 문자 사용자들은 평균 40%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 속도의 차이를 넘어 실용적인 응용에서도 한글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데이터를 검토하며 이 결과가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반복하고 표본 추출 과정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편향 요인을 살펴봤지만 결과는 확고했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각 문자 체계별 학습 효율성과 디지털 활용도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 한글을 나타내는 막대가 다른 모든 막대보다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이 데이터를 바라보며 감정의 홍수에 휩싸였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제가 학계에서 30년 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 발견에 대한 첫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상상하면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학계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파격적인 발견이 가져올 논쟁과 저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심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자, 컴퓨터 과학자, 교육학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팀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여주자 처음에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회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 오류는 아닐까요? 이런 결과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통계학 전문가인 마이클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한글 그룹의 언어 학습 능력이 우연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표본 추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레이첼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편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정 언어권 출신들이 한글과 유사한 개념적 구조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 배경을 가진 조슈아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질문이 타당하며 과학적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히 각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예상하고 모든 가능한 변수를 통제했습니다. 실험을 3번 더 반복했고 참가자 구성을 완전히 바꿔가며 진행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 사전 테스트를 통해 모든 그룹의 평균 인지 능력을 균등하게 맞추었습니다. 프로젝터에 추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의 학습 곡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언어적 배경에 관계없이 한글 학습 그룹은 일관되게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회의적인 분위기는 점차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젊은 연구원들이 남아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교육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박사과정 학생인 제니퍼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문맹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인도 출신의 연구원 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용기를 얻으며 다음 단계의 연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하고 이 문자 체계가 왜 이토록 효율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인 시스템임을 알게 됐어요. 제 연구실은 점차 한글 분석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한 차트가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번역 문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니퍼에게 설명하며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나타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표문자이면서도 그 디자인이 실제 발음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독창적인 접근법입니다. 모음의 철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더 추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세로서는 하늘을, 가로서는 땅을, 점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관까지 담아낸 문자 체계는 정말 독특하죠. 컴퓨터 과학자인 토마스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구조예요. 기본 요소들이 조합되어 무한한 음절을 생성하는 방식이 알고리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현대 디지털 코딩과 유사하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기본 요소인 자음과 모음들이 조합되어 무한한 음절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치 컴퓨터 언어와도 같아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한글 자모의 구조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각 자모의 복잡성 정도가 발음의 난이도와 비례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발음은 단순한 형태로, 복잡한 발음은 기본 형태의 획을 더한 복잡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제니퍼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설계가 정말 5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시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학문적 배경과 문자 개발, 프로젝트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서 현대 과학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언어학적, 통찰과 과학적 방법론이 결합된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화적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호환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과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자 체계의 디지털 구현 효율성을 비교하는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한글의 모듈식 구조는 디지털 인코딩에 이상적입니다. 컴퓨터 과학 교수인 리처드가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이나 중국 한자와 달리 한글은 제한된 수의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압축 관점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디지털 기기에서의 타이핑 실험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모국어와 학습한 문자 체계를 이용해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모국어 타이핑 속도의 85%에 도달한 반면 다른 문자 사용자들은 평균 40%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터치스크린에서 이 차이가 더 두드러졌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처리 분야의 전문가인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AI, 언어 모델 학습에도 유리합니다.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패턴을 더 쉽게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최근 완료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AI, 모델의 다양한 문자 체계로 된 텍스트를 학습시켰습니다. 한글로 학습한 모델은 텍스트 생성과 이해 측면에서 20%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어요.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패턴 인식에 더 적합하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또한 시각인지 심리학자인 캐서린과 함께 각 문자 체계의 시각적 복잡성과 인지 부하를 측정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 복잡성과 정보 전달력 사이의 최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중국 한자는 정보 밀도는 높지만 인지 부하가 크고 라틴 알파벳은 단순하지만 정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글은 이 둘의 장점을 결합했어요. 연구실에서는 각 문자 체계의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동을 fMRI로 측정했는데 한글을 읽을 때 언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더 효율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한글이 인간 두뇌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과 특별히 호환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신경언어학자인 에밀리가 스캔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한글이 단순히 학습하기 쉬운 문자를 넘어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500년 전에 설계된 문자가 21세기 기술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는 역설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학계에서는 즉각적인 거부감과 비판이 쏟아졌어요. 유명 언어학 저널의 편집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라는 표현이 있었고 권위 있는 학회에서는 제 발표 요청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제 연구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과도하게 매료되었다고 비난했어요. 학과 복도를 걸을 때마다 대화가 갑자기 멈추는 경험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동료조차 더 이상 점심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한 젊은 연구자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세라 김이라는 재미교포 언어학자였어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언어 습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교수님의 데이터는 철저하고 방법론은 건전합니다. 세라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했지만 흥미롭게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지지는 외로운 시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후속 연구를 설계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권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모국어를 배울 때의 학습 효율성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세라의 제안은 우리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협력 연구를 시작했고 세라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영어학 교수인 윌리엄과 마주쳤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앤더슨, 자네가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 뉴턴의 법칙을 뒤엎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네.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알파벳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되었어. 자네의 한글 광시는 학문적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다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 존슨 학과장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앤더슨 교수, 오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딱딱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존슨 학과장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천천히 제게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과 평의회와 일부 기금 제공자들이 특히 걱정하고 있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존슨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어의 세계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연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앤더슨 교수, 특히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우리 대학에서는 말이죠.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영어의 세계적 패권은 미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협하는 연구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과학적 사실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슨 교수, 제가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작동하죠. 당신의 한글 연구는 학과의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소. 다음 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제 연구비가 갑자기 삭감되었고 강의 일정은 행정상의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연구실도 다른 교수에게 배정되었고 대신 더 작고 시설이 열악한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세라는 이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검열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쌓아온 학계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존슨 학과장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갈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발표할 것입니다. 존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거요. 앤더슨,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자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지 학자들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세라의 도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과 연락을 취했고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세미나를 여러 곳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다소 들떠 있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나라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강연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대형 강당에 많은 청중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저명한 언어학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지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어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한글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다른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자칫 문화적 우월주의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학문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국의 문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라가 나중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과거의 식민 지배와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서 영어와 같은 서구 언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다음날 방문한 연구소에서는 젊은 언어학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희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연구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이 됩니다. 김민지 연구원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글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마치 공기처럼요.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세라는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중요한 건 데이터와 과학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맥락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연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대학원생들은 한글의 가능성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대학원생 올가는 한글을 이용해 러시아어를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나이지리아의 치마는 자신의 모국어인 이그보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봄 유네스코가 개최한 세계 문해력 위기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와 문해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와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학습이 용이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데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 청중석에서 한 아프리카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만약 이 문자 체계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왜 세계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힘이 이 지식의 확산을 막았을까요? 컨퍼런스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 이토록 효과적인 학습 도구라면 이를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에서의 제 위치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학계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세라와 장시간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선 문제예요.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직을 사직하고 제 전 재산을 투자하여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존슨 학과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30년 경력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건가? 좀 더 생각해보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자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지 학자들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세라의 도움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과 연락을 취했고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세미나를 여러 곳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다소 들떠 있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나라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강연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대형 강당에 많은 청중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저명한 언어학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흥미로운 연구지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어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한글의 우수성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다른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자칫 문화적 우월주의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학문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국의 문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라가 나중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과거의 식민 지배와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서 영어와 같은 서구 언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다음날 방문한 연구소에서는 젊은 언어학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희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의 연구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이 됩니다. 김민지 연구원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글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마치 공기처럼요.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세라는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중요한 건 데이터와 과학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맥락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복잡한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연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 특히 다양한 국적의 대학원생들은 한글의 가능성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한글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대학원생 올가는 한글을 이용해 러시아어를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나이지리아의 치마는 자신의 모국어인 이그보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봄 유네스코가 개최한 세계 문해력 위기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와 문해력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와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학습이 용이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데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 청중석에서 한 아프리카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만약 이 문자 체계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왜 세계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어떤 힘이
이 지식의 확산을 막았을까요? 컨퍼런스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 이토록 효과적인 학습 도구라면 이를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에서의 제 위치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학계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세라와 장시간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를 넘어선 문제예요.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직을 사직하고 제 전 재산을 투자하여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존슨 학과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30년 경력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건가? 좀 더 생각해보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의 첫 프로젝트는 케냐 나이로비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라와 함께 현지 NGO와 접촉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마을 지도자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첫날, 붉은 흙먼지가 있는 마을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고 어른들은 다소 의구심을 품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다만 읽고 쓰는 방법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지 통역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자 몇 명과 현지 교사들이 협력하여 스와힐리어의 모든 소리를 한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각 한글 자모는 특정 입 모양과 발음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학습을 직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수업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들은 단 3일 만에 기본 자모를 익혔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령자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80세의 할머니 아디자는 평생 문맹으로 살아왔지만 2주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글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손자에게 직접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디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교사였던 에두아르도는 한글 학습의 효과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기존 알파벳으로는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글로는 몇 주 만에 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 달 후, 마을 전체가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벽에는 한글로 쓰인 공지사항이 붙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한글로 가격표를 작성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가진 주민들은 한글 키보드 앱을 사용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주변 마을에도 알려졌고 곧 여러 지역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인근 마을의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사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다시 다른 마을에 한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확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케냐 전역으로 한글 교육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스와힐리어 한글 교재를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한글 학습 센터가 생겨났고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이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케냐에서의 성공 이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케냐 전역에서 5,000명 이상이 한글을 배웠고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의 문맹률이 43%에서 12%로 급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CNN과 알자지라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다루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맹 퇴치에 동아시아 문자가 해답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에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 문맹 퇴치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덕분에 우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와 남아시아로도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원주민 지역, 방글라데시의 농촌 마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들까지 한글 교육이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언어의 특성에 맞게 한글 표기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벵고로의 복잡한 모음 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 모음을 확장 적용했고 안데스 지역에서는 케추아어의 특수한 자음을 위한 변형 자모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역 주민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한글 키보드는 직관적이었고 문자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 딸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딸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상태였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열정적으로 하버드, 예일, MIT, 프린스턴의 언어학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왔고 그들의 대학에서도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떠난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공식 사과와 함께 복귀 제안이 왔습니다. 존슨 학과장은 겸손한 태도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틀렸던 것 같네. 당신의 연구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 돌아와서 우리 대학에 새로운 연구소를 세우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연구실보다 케냐의 마을 학교, 방글라데시의 커뮤니티 센터가 제 새로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군요. 역설적이지만 학계를 떠남으로써 학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네요.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의 성공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의 언어학자들이 저희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뉴욕에서 한글 문맹 퇴치 연합이라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하버드, 예일, MIT, 콜럼비아, 버클리 등 미국 유수 대학의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교육학자, 심리학자, 매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출범식에는 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였고 세라는 행사를 주관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 민주화의 혁명입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자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언어에 한글을 적용한 표준화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여러 언어군에 속한 언어들이 한글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표기될 수 있는지 연구했고, 교육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하버드의 인지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톰슨은 한글 학습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 학습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패턴 인식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처리 능력과의 연관성이 주목할 만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언론은 이 현상을 미국 학자들의 한글 열풍이라고 표현하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 움직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고 학계의 참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학계가 이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세라가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한글 교육의 경험과 자료는 우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자국어에 한글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서 한글 교육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활동했습니다. 연합의 활동은 점차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한글을 활용한 어린이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했고 UNESCO는 멸종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 문해력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30명의 미국 언어학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케냐, 방글라데시, 콜롬비아에서 온 현지 교육자들도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의 웅장한 회의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 교육부 장관들과 문해력 전문가들로 가득 찬 객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입증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한글을 통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는 그 어떤 예상보다 놀라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가 데이터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케냐의 문맹률 감소,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디지털 참여 증가, 콜롬비아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습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케냐 마을 아이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10살 소년 칼레브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한글은 마법 같아요. 너무 쉽고 재미있어서 모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말에 회의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말리 교육부 장관은 열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토록 효과적인 방법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양한 지역 언어를 가진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라와 함께 모든 질문에 답변했고, 특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글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기존 언어나 문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각 지역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여러 멸종 위기 언어들이 한글 덕분에 기록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문맹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세계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 언어학자, 문화 정책 담당자들로 구성되었고, 저와 세라도 핵심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첫 위원회 회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한글 교육의 국제적 표준화와 현지화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글 교육의 핵심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통한 한글 교육 앱은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인도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5년간의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2단계는 지역별 교육 자료 제작, 3단계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4단계는 평가 및 개선, 5단계는 전 세계적 확산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문해력 문제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저와 세라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앤더슨 교수,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성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입니다. 세라가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문화 제국주의가 아닌 언어적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더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이 혁신에 주목하고 있어요. 유네스코를 떠나며 저와 세라는 생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 속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미래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세계의 문해력 지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다음 관문이 될 거예요.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서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안정적인 교수직을 사직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를 설립했던 그 순간부터 케냐의 먼지, 나는 마을 학교, 방글라데시의 습한 교실, 안데스 산맥의 작은 마을들까지 그 모든 장소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되세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이 모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은 우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니까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언어 교육과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활용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글을 세계 공용 문자로 직접 지정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글 교육을 통합하고 유엔 공식 문서를 한글로도 제공하며 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라와 함께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 외교 고문들이 모였습니다. 영어권 국가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언어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할 거예요. 외교 고문인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문제 전문가인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는 데이터와 실제 성과가 있습니다. 세라가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증명된 해결책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내일의 연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엔 총회장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의 대표들이 모였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존경하는 세계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더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단순한 알파벳이나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성 원리와 철학적 사고가 결합된 과학적 걸작품입니다. 제가 5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한글이 현존하는 모든 문자 체계 중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와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글은 영어보다 5배, 중국어보다 8배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에서의 사용 효율성도 30%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역의 문맹률이 6개월 만에 평균 75%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현지어 한글 변환 시스템은 각 지역의 토착어를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총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대표들의 표정이 점차 관심으로 바뀌었고,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닌 지식 민주화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글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비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영국 대표가 가장 먼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귀하의 연구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과학적, 학술적 자료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혼란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영국 대표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더 나은 도구와 시스템을 발견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로마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되었을 때도 비슷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도 69와 41을 계산하기 위해 LXIX와 XLII를 사용하지 않죠. 한글로의 전환이 초기에는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이익은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내 대답에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어서 케냐 대표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저희 나라 케냐에서 앤더슨 교수님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5,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전에는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케냐는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어서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대표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한글이 단순한 이론적 우수성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표 빅토르 페트로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각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 문자 체계를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화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이 질문에 저는 더욱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페트로프 대표님, 저는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기존 언어와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프로그램에서는 한글을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표 이소연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한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소연 대표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는 앤더슨 교수님의 활동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글의 세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여서 그 특별함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소연은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결의안의 전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때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배우기 쉽게 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라. 575년이 지난 오늘 그 비전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한글로 쓰인 메모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한글 교육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언어에 맞는 한글 적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특별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소연의 지지 선언은 총회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나자 장내에는 큰 박수가 울려 퍼졌고 많은 대표들이 기립하여 지지를 표했습니다. 총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결정의 순간을 향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투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계 언어 교육과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활용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리에 마련된 투표 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입력했고 결과가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와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세라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가능해질 것 같아요. 마침내 모든 투표가 집계되었고 사무총장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56개국, 반대 14개국, 기권 9개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총회장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글을 직접적으로 세계 공용어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글 교육을 통합하고 유엔 공식 문서를 한글로도 제공하며 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하나 2025년까지 유엔 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 도입, 둘 2026년까지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한글 표기 시스템 표준화, 셋 2027년까지 유엔 공식 문서의 한글 병기 시작, 넷 2030년까지 전 세계 문맹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한글 문해력 이니셔티브 출범. 사무총장은 이소연 한국 대표와 저를 연단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유엔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지식의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앤더슨 교수와 글로벌 한글 이니셔티브 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비전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소연 대표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오늘의 승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총회장을 나서는 길에 많은 대표들이 제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지식과 교육의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세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실제 구현은 더 큰 과제가 될 거예요. 유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앤더슨 교수, 이번 결정이 세계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한글의 세계적 확산이 언어 다양성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들에 간략히 답한 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마천루들 사이로 보이는 별들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정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들과 기존 언어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제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 연구실에서 한글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어쩌면 완전한 전환은 수십 년 또는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이 오늘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벳의 시대가 천천히 저무는 가운데 한글의 시대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미국인 언어학자인 제가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제 호텔 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0개국 이상의 학자들이 세계 한글 연구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한글의 적용과 확산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학술 단체가 될 것입니다. 세라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인류 지식의 민주화와 한글의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물결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세종대왕의 나라를 방문하고 한글의 탄생지에서 그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함께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파벳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한글의 시대가 밝아오는 새로운 언어 혁명의 여명입니다. 여기까지 앤더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발견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계적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앤더슨 교수의 도전과 성취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